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의 주인공은 바로 지역 주민들인데요. 서산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산시민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서산시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5일이죠. 서산시민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센터를 만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서산시 시민센터는 민선 7기 맹정호 서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고 네, 시민들의 사회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유공간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느 때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소통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이야기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소통 공간으로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서산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셈인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 서산 시민센터는 4개 부서에 5개 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1층에는 청년을 위한 청년랩, 도시재생센터,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2층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각각 설치된 목적에 따라 이용층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간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을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혹시 1층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그 지역이 네. 조금 쇠퇴 침체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찾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들이 좀 많이 찾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 조금 더 서산시를 많이 찾을 수 있기 위해서 1층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랩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총 5개 센터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건데요. 각 센터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예. 먼저 청년랩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활력 공간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 발전의 주체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네. 두 번째로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창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정보 제공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층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을 위한 시민동아리 양성과 활동과 역량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농촌 지역의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식을 높이고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장기적 과제를 다루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각 공간마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해져 있고 또 활발하게 이용이 되길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들이 서산시민센터에 모여 있는 건데요. 이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궁금한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1층의 커뮤니티홀과 2층의 북카페 등은 열린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회의실, 동아리방, 강의실 등의 대관시설은 공유누리라는 정부의 공유 서비스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용 신청을 하면 되고요. 사용 희망자가 신청하면 각 시설 담당자가 3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열린 공간도 있고 북카페 같은 공간은 열린 공간이고 또 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센터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기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이용하는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아직 생소한 센터라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오셔서 사용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각 다른 영역들이 하나로 모여 있어가지고
좀 그 하나의 센터에 모든 부분들을 모은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예, 아직 방문을 많이는 하지 않으셨지만 방문해 보신 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서산시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예. 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건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3월 31일자로 서산 시민 공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모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참여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막 첫 발을 뗀 서산 시민센터 앞으로의 운영 방향도 좀 궁금한데요. 네. 시는 많은 청년 그리고 시민과 단체들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활동 플랫폼을 조성하고 공익활동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센터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만남의 공간, 동아리, 공부방도 좋고요. 단체들의 회의실, 토론장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쉬어가도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이 모여서 길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사랑방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직 시행 초반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좀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모을 예정입니다. 네. 시민센터 이용이 활성화가 되면 다양한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민센터라는 공간은 행정이 만들었지만은 그 공간을 이용하고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시민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 마을 만들기 운영 협의체, 시민단체, 개인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오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최근에 지자체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자체마다 공동체 문화가 화두가 된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거주 단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마을 단위 연대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직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네. 지역의 문제나 갈등들이 행정의 개입만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 공동체 의식이란 연대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해진 일상들로 인해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게 됐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서산시만의 차별화된 사업들이 있다면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 의미의 공동체 회복도 중요시 여기지만 공익적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인 저희 시민공동체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민공동체과는 주민잔치, 혁신분권,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라는 4개 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신설된 과에서 과장님을 맡고 계셔서 상당히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지난해 1월 1일자 만들어졌지만은 제가 첫 부임을 해가면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네. 어떤 그 기존에 해왔던 것도 아니고 특히 혁신분권이란 이런 부분들은 금년 정부의 그 혁신 트렌드 방향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부분이 많은데 지난해 그래도 그 많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특히 연말 같은 데는 저희가 그 학대 피해 아동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 쉼터라는 그 주제를 국민 디자인단에 공모를 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공모를 통해서 대통령 표창을 또 받았었고요. 그를 통해 우리가 최고 요즘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시민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시민활동가 육성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전에 시민사회단체의 고유 영역이었던 공익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조직에도 속하지 않고 독재적으로 연대에 구성하는 개인 활동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이러한 활동가분들의 네트워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 동력이 될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센터에 입주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중에 역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 방향으로 업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 활동가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좀 어떤 것들 구상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동아리라든가 단체에 대한 이런 공모 사업을 또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이제 한 다음 달 정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시민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은 아마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또 서산시민센터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의 공공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지역 발전과 또 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공공갈등은 이해관계가 복잡 다양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감행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해 공론화와 시민 토론회를 통한 갈등 해소 과정을 겪으면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수기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시민센터의 설치 운영과 같이 서산시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눈높이에 맞는 정책 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밖에도 더 소개하고 싶으신 사업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저희 서산시 시민센터에 입주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정책적인 관심이 모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성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마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마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그 기업에 대한 차원의 지원을 금년도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모든 사회적 기업들이 최고 약한 부분들이 이제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교육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종사자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 조금 그 근무 형태라든가 경영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서류를 작성을 한다든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이런 부분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대표분들은 우선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인식이 조금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해서 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만을 이제 받고자 이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진입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종사자와 대표와 또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려는 사람들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서산시가 원도심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좀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시민센터를 설치하는 곳도 그렇습니다. 번화 1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도로명 주소답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왕래하는 사람끼리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던 곳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은 상가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왕래하는 사람, 시민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랩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라든가 도시재생센터, 뭐 공익활동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함께 모여서 시민센터라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했고요. 네. 도심 가로 정비도 그렇고 간판 정비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서산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서산 시민센터도 만드셨지만 주민자치를 좀 중점적으로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나요?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그 주민세 환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뭐 도비 보조를 통해서 매년 5천만 원, 다음 년에는 3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이제 그 소규모 이런 5명 이상의 이런 소규모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자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그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매년 그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서산시의 청장년층을 위한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동들을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주목할 만한 게 아동 쉼터인데요. 아동 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예. 아동 쉼터는 저희가 현재 서산시에는 아동 쉼터가 없습니다. 네. 충청남도에 7개 시군에 쉼터가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그 피해 아동들이 입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 피해 아동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정작 입소를 하지 못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쉼터를 조성하는 이런 과제로 공모를 응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성가족과와 협업을 통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쉼터가 없지만 이제 점차 조성이 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시민센터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구심점이 되었으면 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민센터가 되어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기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서산시민센터에 관심을 주신 충남방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가득가득 차는 서산시민센터의 모습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서산시민센터가 문을 연 것과 관련해서 서산시 김종길 시민공동체 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처럼 지역의 자산도 지역 주민들의 것이겠죠. 지역 안에서 각자가 누리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내 지역,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해지고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의 결속력도 더 끈끈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산 시민센터와 같은 공간들이 더 많이 문을 열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